호주는 1770년 영국의 탐험가 제임스 쿡에 의해서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영국의 주로 생활형 범죄자들을 호주로 옮겨왔고 이들이 중심이 되어 신도시를 건설하였습니다. 약 250년 전 제임스 쿡이 처음 호주를 발견 당시 타고 왔던 배가 약간은 변형된 모습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지배하에 있다가 1901년 1월 1일 독립하여 정식 국가로 출범했습니다. 흔히 호주라 부르지만 정식 국가 명칭은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입니다. 다민족, 다문화의 대표적인 이민국가로 전체 인구의 약 30%가 해외에서 출생한 이민자 출신입니다. 지금도 이민정책을 활발하게 운영되며 국민 80% 이상이 이민자의 긍정적이며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포용하는 국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인구의 90% 가까이 유럽계 백인으로 1909년 이후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여 세계에서 손꼽히는 사회복지국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백호주의에서 벗어나 아시아계 이민도 받아들이는 추세입니다. 호주는 오세아니아 남태평양과 인도 사이에 있는 연방국가로 수도는 캔버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해당되고 호주는 남반구라 계절은 우리나라와 반대입니다. 호주 대륙은 워낙 넓어서 지역 간의 날씨 차이가 매우 크며 자외선이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면적은 한국의 77배이지만 인구는 한국의 절반인 2,500만입니다. 호주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짧은 역사지만 그 가치를 높이고 지키려는 노력을 하는데 길거리에 오래된 건물에서 잘 드러납니다. 100년 이상 되지 않는 건물들은 웬만해선 허물지 않고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한답니다. 낡음이 아닌 오래됨의 가치를 존중하는 나라입니다. 그 오래된 것 중에 하나인 록스거리는 1788년 호주로 온 초기 영국 선원들과 유럽 이주민들이 최초로 정착한 곳으로 거리에 이름답게 큰 돌들이 많아 그 돌들을 깎아 건축물들을 만들었습니다. 록스거리는 100년 이상 된 건물과 현대 건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곳입니다. 록스거리에서 손에 닿을 듯한 거리에 호주의 랜드마크인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섬처럼 떠있는 모습에 내가 호주에 와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오페라 하우스 외관은 조개 껍질을 연상케 하는 독특하고 아름다운 외관이
특히 돋보이며 1973년 개관 이후 호주를 대표하는 상징적 건축물이자 200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돛대 모양의 외벽은 멀리서 보면 한 장의 뚜껑처럼 보이나 하나의 외벽에 수십만 개의 세라믹 타일을 붙여 만들어져 있습니다. 타일을 사용함으로써 외관은 따로 청소를 하지 않아도 빗물에 의해서 자동 세척이 되는 구조입니다. 천장은 내부 콘크리트를 그대로 노출시켜 꾸밈 없는 그 자체와 목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직선과 층층이 굴곡진 모양은 마치 그랜드 피아노 안의 구조를 연상시킵니다. 내부 투어를 못 해봐서 아쉬웠지만 오페라 하우스 외관은 다양한 장소에서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주로 클래식 위주의 공연으로 오페라, 뮤지컬, 발레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연중 개최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예술의 전당이 여기에 속합니다. 쉴 새 없이 오가는 페리들과 시드니 항구와 하버브리지가 손에 잡힐 듯 그림처럼 놓여 있고 오페라 하우스 앞에서 여유로운 한때를 즐기는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들을 파노라마처럼 돌려보니 아름다운 풍경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곳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버브리지와 오페라 하우스와 시드니 항의 야경을 감상 중이라 상상을 해보세요. 이보다 멋진 밤이 있을까요? 옷깃에 스치는 바람도 느껴지시나요? 그 사람들 속에 우리의 행복한 시간도 잠시 담아봅니다. 추억이 또 쌓여갑니다. 그 추억을 다시 얘기할 땐 우리의 시간은 어디쯤에 가 있을까요? 호주에서 또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이용되는 페리는 파도를 가르며 호주의 또 다른 랜드마크인 아치형의 하버브리지를 오갑니다. 하버브리지는 호주 시드니 항에 위치하며 시드니 북쪽과 남쪽을 잇는 중요한 교통로이자 관광 명소로 유명하며 철도, 차량, 보행자가 동행할 수 있는 총 길이 1149m, 폭 48.8m, 높이 134m의 8차선의 철강 아치교입니다. 1900년 하버브리지 건설과 설계를 위한 공모전을 통해 우승한 작품이 경기 침체와 정치적인 상황으로 다리의 건설이 늦어지면서 1928년 10월에 건설이 시작돼 1930년에 양쪽 끝단에서 중앙으로 아치가 맞닿게 되었고 1932년 완공됐습니다. 1932년 호주가 1000m가 넘는 교량을 설치했을 때
일제강점기에 암울했던 우리나라도 지금은 세계 건설시장 점유율이 5손가락에 들 정도로 놀라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태초부터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을 존중하는 의미로 하버브리지 철교 정상에는 호주 국기와 원주민 국기가 나란히 꽂혀 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하버브리지를 감상할 수 있지만 시드니 천문대 옵저보터리 공원에서 내려다보는 하버브리지의 풍경은 현지인은 물론 한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북쪽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올라가 하버브리지를 걸어봅니다. 위험하지 않게 안전 펜스가 단단히 쳐져 있었고 다리 중간중간에 안전요원도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걷다 보니 유난히 러닝에 진심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호주 여행 내내 러닝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는데요. 호주 시민들은 이 운동을 특히 좋아하나 봅니다. 다리 난간 사이로 은은한 조명으로 무장한 오페라 하우스가 선물처럼 다가와 있었습니다. 시드니 하버브리지가 시드니의 랜드마크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유명하게 만든 데는 은은하게 밤하늘을 비추는 조명이 한몫을 합니다. 매년 1월 1일과 오스트레일리아의 날인 1월 26일에는 화려한 조명쇼가 펼쳐지기도 한답니다. 이곳 시드니항은 시간이 멈춘 듯 화려하면서 은은한 조명으로 한껏 분위기를 내고 모두들 밤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 오늘도 남는 건 사진뿐이라는 논리를 대비시키며 사진 찍기에 정신을 팔아봅니다. 둘이서 셀카로 찍다 보니 뒷배경은 바뀔 수 있지만 한 프레임에 담긴 모습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록 모든 사진이 비슷해 보일지라도 부지런히 카메라 셔터를 누릅니다.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털의 문명의 혜택 덕분에 말입니다. 호주 여행 코스가 많이 있어도 오페라 하우스와 쌍벽을 이루고 있는 하버브리지를 보기 위해 호주를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두 곳은 호주 시드니를 넘어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또 찾는 호주를 대표하는 관광지가 되었으니 꼭 한번 실물 영접으로 두고 기억하고픈 인생 여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바로 여기입니다.
Thank you.